평일 오후 6시 을지로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뉴스 공감 김혜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은요, 2006년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합계 출산율은 세계 꼴찌로 떨어졌고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콜먼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에 대해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사라질 것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인구 절벽을 만들고요. 인구 절벽이 지역의 소멸을 넘어 주변 대도시까지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겁니다. 실제로 경북 지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6,4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유치원 7곳이 문을 닫았고 초등학교는 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미래대, 대구 외국어대 폐교하거나 폐과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전학을 가거나 전과를 해야 했죠. 교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대학가 상권이 무너지면서 지역이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선 이런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 김혜영의 뉴스 공감에서는 대구 지역 성직자들과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인구 소멸, 또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위험한 시그널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도 모색해 볼까 합니다. 김혜영의 뉴스 공감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3대 종단 특별 대담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성직자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담은 녹화로 진행이 되지만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PBC빵 애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 대담 달굣벌 대구에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구 가톨릭대 유스티노 캠퍼스 성 유스티노 신학교 성당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인 김수환 추기경이 신학을 공부했던 곳인데요. 아주 아름답고 또 고즈넉하고 또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대구 지역 성직자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맡고 계신 박성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기독교교회협의회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대구 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속리산 법주사 부주지이신 가군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대구 지역 스님이라는데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네. 대구를 떠나서 속리산 가서 이제 스님이 되고 대구에도 동화사하고 비싼 대견사 주지도 하고 좀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요새 잼버리 독일 학생들 법주사에서 삭발한 스님으로 요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사에도 나셨더라고요. 네, 가군입니다. 네. 그리고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무처장이신 조현권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현권 스테파노 일명 조스 신부이고 조세호 사촌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 대교구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학교에서 1년 공부하고 마지막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 모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세 분이 담소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는데 혹시 서로 이미 알고 계신 사이는 아니신가요? 저는 처음 배웠고요. 저하고 가군 스님은 한 3년 가까이 돼 3년 가는 것 조금 같은데 넘었어요. 예, 제가 이제 아는 사이였고 우리 이제 대구 경북고등학교 4년 선배님하고 중학교 네. 동창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군요. 같이 모임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의형제까지 같이 맺었습니다. 아, 예. 예. 학교 선후배 사이가 네, 여기서 또 네. 예. 그리고 인연이 박 맺어지셨는데 목사님은 하태용 목사님이라고 제가 종교평화인 회의에서 알게 되신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오늘 나오시게 되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다 감사합니다. 인연이 있으신 네. 거예요. 예, 앞으로는 자주 그 종교 네. 평화에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하신 인연도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토크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대구에서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바로 초저출산, 초고령화, 그리고 인구 소멸입니다. 신부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얘기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고민한 부분은 있죠. 이제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신도님이 4대 독자가 뭐 화재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슬퍼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 한 20년 전인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급속한 산업화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활동 영역이 이제 농경사에서는 여성은 저 근로노동 인구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얘기가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성은 요즘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네. 그 여성의 인권과 여성들의 활동 영역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출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신부님은 또 온 국민이 다 아는 인구 소멸에 동참하고 있는 친척이 있으시죠? 제가 방송 전에 조세호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하니까 이제 본인은 결혼할 생각이 분명히 있고 지금 여자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다음에 애를 어떤 몇 명 낳을 것인가 물으니까 여자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 신부님이 애를 못 놓으시니까 제가 최소한 2명은 놓겠다 그렇게 그렇게.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신도 아들들 결혼하면은 우리가 결혼 안 하니까 스님 인구가 기본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둘을 낳아야 기본을 하는데 예. 결혼 못하는 사람 우리 같이 결혼 못하고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는 셋 이상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저 신부님 둘 갖고 안 되고 신부님 네 명 낳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목사님이 가장 지금 편안하게 임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고 그 아들 둘을 낳아서 그 뭐 평균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만 일단 그 뭐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상은 단순하게 종교적 가르침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뭐 10년 넘게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일들을 해왔지만 엄청난 또 예산도 투자했지만 네. 실제 그 성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또 종단별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현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리상 또 결혼할 때 꼭 강조하는 것이 이제 부부 사랑의 의무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의 의무 이것인데 그래서 저는 혼인 주례할 때마다 꼭 적어도 2명은 낳아야 된다. 네. 그렇게 강조하고 약속도 받아냅니다만 막상 이렇게 나중에 애 낳는 거 보면 한 명에서 그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기에 너무나 힘든 우리나라 여건 비용적인 면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뭐 세 번째, 네 번째 애부터는 뭐 3천만 원을 뭐 지원을 준다. 많이 해주려고 네,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3천만 원을 보고 애 놓을 사람 제가 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거의 2배에 가까운데 예. 막 대폭적인 지원을 하더라고요. 매년 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육시키는 내내 뭐 달달이 몇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던데 네. 좀 대폭적인 그런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려와 권유만으로는 좀 그렇죠.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사실은 그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사실 한국 사회는 지금 말씀하신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 사회하고 좀 달리 이게 그 법적인 결혼 제도 안에서만 사실은 보호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미혼모 문제, 비혼모 문제 이런 문제들도 아주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출산이 되었지만 충분히 우리 사회가 기를 수 있는 뭐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지만 네. 뭐 그냥 어떤 그런 한부모 가정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조건 하에서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또 문화적인 바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스님도 결혼 주례 종종 하시죠? 자주 하죠. 예. 네. 몇 년 전에 대구 호텔에서도 신도님 그 딸 결혼식 주례를 하고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저는 본질적으로 이제 제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애 셋 놓으면 뭐 집을 지어준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한국 사회 그 여성의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 여성들이 자기의 그 어떤 모든 지금 교육받은 거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뭐 지금 최근에는 출산 휴가 남자도 이제 뭐 유아 휴가 뭐 이렇게 같이 했는데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이제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되는 데는 있고 일반 직장 같은 데는 안 된다 이게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결국 출산은 여성분이 하니까 네. 여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그 배운 거 다양하게 지금 교육받고 자기 활동 영역이 넓고 그 사람들을 보장해주면서 출산을 3명, 4명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건데 지금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 분들이랑 만나면 항상 좀 싸우지 말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포인트 갖고 국가의 미래가 지금 우리 당군 후손이 멸절하게 생겼다.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듣고 가서도 그냥 깜깜무소속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키워드 토크에서 하려던 얘기를 조금 미리 땡겨서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눌 초저출산, 초고령화, 또 인구 소멸, 지방 소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촬영 시작하기 전에 키워드 봉투를 하나씩 선택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신 봉투 안에 질문 키워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얘기 나눠볼게요. 1번 봉투 갖고 계신 분부터 먼저 안에 키워드 열어주실까요? 목사님이 1번 봉투 안에는 0.78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 숫자 어떤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이거 작년 출산율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합계 출산율이 아이 한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저출산 문제는 뭐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에서 더 두드러진 일이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불명예스럽게도 꼴찌인 상황인데요. 저출산의 진짜 원인 목사님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이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 20년 넘게 다 예견이 된 겁니다. 이게 뭐 예측을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고 사실 출산율만 보면 그 인구가 어떻게 그 분포가 될지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지만 사실은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남녀가 뭐 여러 가지 그 가사 분담을 한다든지 또는 뭐 셋째부터 출산하는 그 장려금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이미 되어 왔지만 계속 떨어지는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근본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이 명목적으로는 잘 사는 사회가 되었지만 진짜 잘 살고 있는가? 네. 이 문제가 아주 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뭐 조금 사업에 실패하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든 그거를 누군가 도와주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있었던 사회와 지금 그렇지 않고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내 아이가 자라나면 어떤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 불안들이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도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뭐 프랑스, 이스라엘, 헝가리 이 나라들은 출산율이 유독 높은데 뭐 종교별로 교류하고 연대하는 나라도 있으실 거고 우리가 좀 이들 나라의 정책에서 좀 눈여겨보거나 좀 이렇게 해볼 점은 없을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우리 어릴 때 이제 그 미국 드라마 윌턴의 가족 초원의 집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미국 책을 읽은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미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핵가족 그다음에 약간 개인주의, 인성마비, 뉴욕 할렘가 이런 데 뉴욕 거리를 이 돈을 이렇게 꽂고 다니는다. 5달러, 뭐 10달러 일단 총을 딱 들이대면은 이제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이렇게 돈을 꺼내서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핵가족화, 산업화, 인성마비가 온 세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그 CIA에서 이제 뭐 각 뭐 철학가들, 학자들 한 10여 명한테 우리가 정말 이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점점 이상해진다. 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네. 이제 연구를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서 리포트가 첫째 그 우리가 이제 동양 사상의 대가족, 형제가 많고 서로 양보하고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 한 3대가 한 집에 사는 그 초원의 집 보면 3대가 한 집에 살거든. 할아버지 예. 모시고 어머님 형제가 3명 5명 이렇게 이런 가족 관계를 하고 효사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양보 희생 책임지고 놓고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도 좀 정치하는 분들이 뭔가 우리 동양 사고적인 효사상 가족관계 회복 그다음에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뭘 해야 되는 이런 네. 전반적인 어떤 교육의 문제에서부터 바뀌어야만 가능하지. 아무리 제도적인 것도 열심히 갖춰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정신적인 그와 같이 가야 되는가, 교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고 전환 자체가 와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 문화의 힘 강조해 주셨고요. 신부님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정책 있으세요? 이런 건 우리도 좀 도입하면 좋겠다 싶은 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일처럼 좀 분명하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와 함께 아까 이제 스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가치를 이제 가정의 어떤 행복 그런 것이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좀 기반이 형성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 드라마에서도 뭐 솔로의 삶 뭐 여러 가지 뭐 너무 자극적인 예, 예. 것에만 예. 좀 약간 우리가 예. 좀 솔깃해하고 진짜 그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 것도 예. 참 아쉬운 대목이고. 그 예를 들면 저는 보기에 이제 애를 한 명 키우는 거 두 명 키우는 거 너무 다르거든요. 한 명 키울 때는 그 가를 위해서 너무나 중학생 때까지 계속 이제 부모님들이 매달리고 힘들고 네. 또 성격 형성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음. 이기주의적인 그런 경향도 있고. 근데 적어도 둘 이상 크면 서로 간에 어떤 양보 뭐 이런 그것도 면에서 배울 수 있고. 성격 형성이 분명히 좋아지고 또 부모님들도 애들끼리 잘 놀고 이러니까 애들 키우기도 참 쉽고. 예.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우리는 악순환 속에서 애를 키우기 힘든 여건 속에서 결국 나도 작게 키우려고 하고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저출산 문제.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부님 말씀대로 제가 옛날 이제 청도 매형집이 청도인데 이 애 놓으면은 요만큼만 커도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그 대구 가서 붕어빵 얻어먹고 뭐 일을 하든 해가지고 성공해서 집에 노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한둘만 놓으니까 또 그 하나에 집중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뭐 학원부터 해가지고 이상이 다 얽힌 것 같아요. 네. 근데 서너 명 놓고 나면은 자유롭게. 그 우리 어릴 때 집에 집 나갔다 왔는데 애가 6남매 5남매 되니까 얘가 어디 지가 집 나가면 지만 손해거든. 왜 안 나간다고? 왜? 집 나갔다 왔는데도 뭐 아무도 몰라. 부모님도 모르고 가출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한둘에 대한 스님 본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금 뭔가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신부님 말씀대로 가치관이라든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예. 네. 사회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교육과 문화도 따라와야 되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키워드 봉투 갖고 계신 분 누구실까요? 예. 숫자 0이 들어 있습니다. 스님 0이 뭘 의미하는 숫자인지 혹시 짐작이 되세요? 지금 뭐 이 추세로 가면 뭐 학교 네.
그다음에 입학 애기들도 없으면 제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딩동댕. 네. 그러니까 학교는 있는데 학생이 없는 네, 상황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에서는 이런 학교가 지금 32곳이나 된다고 해요. 또 하필 전국에서 1위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미래 세대가 없다는 거 또 고령화로 이어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현상 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 뭐 소멸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남자는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되고 말은 뭐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듯이 그런 문화가 이제 한양 가서 성공한다는데 지금 산업화하면서 너무 서울 중심 편향적인 이 구조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 네. 그다음에 서울 경기의 인구의 2천만이 반이 거기 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연구한 사람한테 서울 여기 시내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하남 뭐 요즘 신도시 변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기하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 위성 도시들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경기도 권역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경기도 권역만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오는 게 서울 평양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걸 뭐 옛날에 알아서 세종시로 뭐 지방 노력이 그 있었죠. 공사 같은 게 옮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방으로 근무를 하는데 주말이면 다 서울에 본가를 서울에서 안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세종시 같은 데도 주말 되면 거리에 막 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겠죠.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생활을 살지 해야 않고 되는데 관광버스가 쫙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주말에는 상가가 텅텅 빈다는 거예요. 이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대구 분들은 나는 대구 신부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영건 신부님께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우리 대구에는 하여튼 청년들이 참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하여튼 뭐 어지간하면 서울 가는 분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참 힘이 들고 예. 그래서 저는 참 불만인 것이 예를 들면 뭐 세종시 아무리 말을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뭐 국회도 가고 예. 대통령도 가고 뭐 어디 다른 데 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안 그래도 윤 대통령께서 뭐 지방 분권을 강조를 네. 하셨던데 정말 제대로 하여튼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 따라줘야 될 것 같고 예. 국회의원들부터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구가 정치적으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 아닙니까? 특히 보수 진영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인데 정치적으로 어떤 좀 정책적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은 뭐 대구가 뭐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을 이제 할 자격도 없다 좀 그런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이거든요. 너무나 뭐 몰표를 쉽게 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뭐 쉽게 이렇게 공천만 받으면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대구 시민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 이 제대로 된 어떤 보수의 가치를 살리려면 예. 어떤 각자가 어떤 몰표 주는 그런 현상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죠, 그죠? 강주는 더 심합니다. 예. 그런 여기는 대구는 67%인데 강주는 95%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구나 광주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 가운데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는 도시를. 더 이상 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누구를 마이너스가 갖다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가 없어져야 되는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은 다 동해바다에 이렇게 집어여야 된다. 네? 왜 전라도, 경상도 보수 진보로 싸웠냐? 통행 금지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통행 금지 타령하는 거 똑같은 거다. 보수 진보 자익 우익이 어디 있느냐? 예. 네? 지금 제가 이 자체를 우리 없애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라도 총각 섞어버리자. 경상도 처녀. 앞으로 법적으로 15년 동안 결혼해야 된다. 경상도 총각은 전라도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럼 경상도 전라도 아가씨 총각이 결혼하면 아파트 하나씩 주고 셋 놓으면은 뭘 보장을 해주고 섞어버리면 안 싸울 거 아니냐. 그럼 지역구도도 탈피할 수 그리고 있고 이제 양쪽 저출산이나 다 결혼 아까 만원 신부님 같이 문제도 해결하고. 이거 경상도도 보수 진보란 당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충청도 사람들한테 내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당신도 바보냐고 인구가 뭐 모자라지 않는데 앞으로 향후 내가 윤석열 대통령 봤을 때 향후 대통령은 저 충청도 토백이, 강원도 토백이, 서울 완전 토백이, 경기도 토백이만이
바뀌어야 된다. 예. 자꾸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어.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대구가 보수 신장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 자체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보수 진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근본적으로. 신부님이나 목사님도 다 같이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다양해야지 하는 생각에는 네, 네. 네, 저는 지금 동의합니다. 그 중도 신당 네.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이 추석 전에 발표하게 예. 됐잖아요. 저희가 저출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이게 네, 제대로 된 정치적인 어떤- 얘기로 예, 역시 넘어가는데요. 신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키워드 봉투로 가보겠습니다. 신부님이 갖고 계시죠? 어떤 키워드일까요? 50.5.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50.5. 수도권 과밀 현상 의미하는 아, 우리나라 인구가 예, 주로 우리나라 서울에 전체 인구의 이만큼. 50.5% 네,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음. 있다는 뜻입니다. 그 네.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우리 국민 2,605만 명이나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도시 공간의 밀도가 높은 게 출산율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뭐 고령화나 지방 소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이 인구가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다 모든 문제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 지역 불균형, 또 저출산, 또 고령화까지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신부님 의견 주신다면요. 좀 밀집된 이런 그 풍토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서울이 그렇게 살기 힘들어도 사람들 살기 편하다,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지방에서도 어떤 문화적인 혜택, 교육적인 혜택이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열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인데 자기들 다 서울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세종시도 좀 살리고 지방도 좀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관점에서 대구의 인프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대구도 좀 많이 부족하죠. 어지간하면 뭐 서울 가서 사는 것이 제일 낫다는 걸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우리 연극 같은 걸 하더라도 예, 대구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평소에 제대로 된 걸 잘 못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아니 대구도 큰 도시인데 광역시이지 않습니까?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어. 평소에 잘 접하지를 못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연극을 하나 뭐 공연을 하면 네. 사람들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노쇼가 너무 많아서. 아, 그 정도로. 네. 지역 불균형 해법 어떻게 찾아야 될까? 다른 분들도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게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를 한 지 75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48년에 건국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거치기 전에 완전 사회의 그런 사고들은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웬만한 선진국의 좋은 대학들이 수도에 모여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경우에 뭐 옥스퍼드나 뭐 지금 아이비리그나 이런 그 대학 이름이 도시가 될 정도로 네. 이게 분권화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지방 자치가 잘 되어 있는 건데 네. 대한민국은 그런 왕정 이후에 그런 문화적인 권력의 집중 또는 뭐 인프라가 아무리 지역에 잘 돼 있어도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다 서울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있고 이게 뭐 그냥 의식을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어떤 뭐 세종시를 통해서든지 그런 의도적으로 분권화를 시켜내지 않으면 이게 지금 극복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정말로 국가에서 정책을 그 실시할 때 정확하게 여기 근무한 사람, 뭐 H공사가 여기 진주로 갔으면 진주로 다 이주하고 사람들한테만 진급의 인센티브라든지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인구 유입이 할 수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학교라든지 지역 그 기반하고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은 말로만 해서는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주말 되면 다 텅텅 비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상가 분양했던 사람들이 이제 황당한 거죠. 자기는 거기 뭐 꿈을 갖고 예. 분양.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적인 대책을 정확하게 해야지 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스님을 국회로 보내야 돼요. 동의합니다. 인맥도 넓으시고. 그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 보면 실제로 조금 공부를 잘해서 뭐 이제 대구가 대도시지만
대부분 유학을 나가는 경우,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좋은 대학으로 나가는 경우가 가장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서울 쪽에 있는 유명한 대학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대구 지역에 남아 있으면은 거의 그때부터 실패라는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됐을까요? 뭐 그게 더 심화된 거죠. 제가 진학할 때만 해도 대구의 경북대학교가 그렇게 서울의 웬만한 대학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는 대학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서울의 웬만한 대학보다도 거의 낮게 보고 있더라고요. 입학해가지고 또 학교 포기하고 다시 다른 데로 가는 학생들 그래 많다고 하냐. 다들 서울로 가려고. 네. 그게 그런 문제들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분권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그게 있어도 사실은 문제는 보고 있지만 우리가 전혀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스님을 국회로 보내서 판단을 좋지 않은 것이 네. 우리는 지금 사법고시, 문과, 의사, 뭐 성공의 요인이 몇몇으로 함축돼 있어요. 네. 근데 독일은 이미 고등학교나 독일인가 어딘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이미 이 사람 직업적으로. 문과 직업적으로 얘가 무슨 손재주가 좋다, 얘는 뭘 잘한다. 그걸 판단해서 얘 진로가 또 그쪽 진로로 가서도 이제 보장받는 삶을 살고 꼭 서울대 가서 뭐 의사가 아니라도 나는 네. 아는 사람과 또 평등한 삶을 산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을 교육계에 전체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고 더 핵심적인 문제는 좀 많이 놓으면은 누구는 그쪽에 가고 집에 자식이 서너 명 되면은 누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둘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심각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얘 가장 잘할 수 있는 소질에 맞춰서 네. 꼭 그 서울대 의사가 돼야만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는 것.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도 변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주제 초저출산, 초고령화, 또 인구 소멸, 지방 소멸에 대한 키워드 봉투 세 가지 다 열어봤고요. 저희 맹영균 기자가 준비한 영상 보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대구편 함께하고 계십니다.